언택트 시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대신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적한 산책과 사색의 시간이 선물처럼 찾아왔죠. 가을 향기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 적당한 햇살, 아름다운 풍경.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지금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 가을 풍경 속에서 쉬어가기 딱 좋은 경주 산책 명소를 소개합니다. 어느새 더위가 물러가고 걷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잖아요. 안전하게 거리두기는 지키면서 아름다운 풍경과 가을 하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경주에서 지금 딱 가기 좋은 가을 산책 명소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경주시 강동면. 잘 꾸며진 산책로가 반기는 곳.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정원 곳곳에 누군가 쉬어가길 기다리는 테이블과 의자들. 여긴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말 심신이 지친 요즘 힐링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이 푸르름이 아기자기 너무 예쁜 것 같거든요. 거기다 이 중간중간에요, 벤치가 있어요. 이쯤 되니까 이곳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뒤에 보이세요? 사장님이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계시던데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숲속 정원 카페고요.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꽃도 보시고 들리시죠, 지금? 풀벌레 소리.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맛있는 음료도 드시고 쉬시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정원이 아니라 카페라는 건데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정원 한 2,000평 정도 되고요. 안에 이제 쉬실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가 카페예요? 네. 헉, 숨어 있어서 몰랐는데 저기구나. 우와, 이 드넓은 정원은 바로 카페 손님들을 위한 공간. 여느 카페와 다름없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산책은 무료 서비스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넓은 창을 통해 사계절 달라지는 정원의 모습을 그림처럼 즐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원이 있는 카페를 열게 되신 거예요? 특별히 거창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10여 년 동안 커피 업종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그런 공간들이 이런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무엇을 한다면 이런 자연이 주는 위로가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00평 규모의 정원 곳곳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식물원 같은 느낌의 별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내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연 속에서 이 짧은 가을을 느긋하고 깊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정원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예뻤지만요,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니까 조명부터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는 뭐 감사할 따름이죠. 얼마 전에는 80대 노부부가 오셨는데 이렇게 두 손 꼭 잡으시고 산책하시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서 동영상까지 직접 손수 만드신 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눈앞에 보이는 정원이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산책하는 즐거움도 크지만요.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즐기는 따뜻한 차 한 잔은 여행을 온 듯한 설렘까지 더해주네요. 이 실내에서 마실 때랑요, 이 정원에서 마시는 느낌은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가을이 돼서 그런가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야외에서 차 마시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산책 명소 두 번째. 이제 곧 황금빛으로 일렁일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황금빛 들판으로 변하겠죠? 오늘 가을 산책 두 번째 명소는요, 바로 논은 당연히 아니고요. 바로 진짜 가을 산책 명소는 저기입니다. 독특한 모양의 고목이 이곳에 쌓인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곳.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경주의 숨은 피크닉 명소이자 웨딩 사진 촬영지로도 인기인 진평왕릉입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또 따뜻한 햇살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요.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가을이 왔으면 가을 여자 분위기 좀 내줘야죠. 그죠? 감독님, 잔잔한 가을 배경음악 좀 깔아주세요. 예쁘게, 분위기 있게.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조용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진평왕릉. 왕릉이라기보다는 아담한 숲의 느낌이라 피크닉 장소로도 인기인데요. 최송아 리포터도 모처럼 혼자만의 가을 소풍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진평왕릉을 보고 있으면서요, 시원한 바람까지 맞으니까 정말 가을은 능링하기 최고인 것 같아요. 능능요? 능링 모르세요? 능에서 하는 힐링. 또 이게 제대로 된 힐링을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했거든요. 제가 한때 꿈이 화가였잖아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산책을 즐기거나 풍경 속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야외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가을의 공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죠. 최송아 리포터의 가을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짜잔! 완성했습니다. 역시 이 아름다운 풍경은요, 그림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자, 봄처럼 짧아진 가을이잖아요. 이 걷기 좋은 날씨, 이 아름다운 풍경 금방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느껴보실까요?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겠죠? 경주 가을 산책 명소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이색방의 세계. 커피향을 담은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그 뻔한 티라미수의 맛이 아니에요. 이름은 들어봤나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아침 식사 한 끼 대용으로는 완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눈도 즐겁고 입은 더 즐거운 이색 디저트와 빵의 세계로 맛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의 풍미 가득한 티라미수 케이크와 고기로 속이 꽉 찬 러시아빵 3사까지. 지금 맛보러 가실까요? 이탈리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탁 트인 전망 속에 자리한 깔끔하고 예쁜 카페인데요. 인증샷부터 찍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경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색적인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티라미수 전문점입니다. 그 티라미수라는 메뉴만으로도 설레는데 일단 외관이 한눈에 확 띕니다. 얼른 들어가 보고 싶게 생겼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남길 건 남겨야죠. 사진 좀 찍고 갈게요. 경주시 인왕동 한적한 곳에 넓게 자리한 카페. 실내에선 커다란 창을 통해 야외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일단 디저트를 맛보기 전에 사진을 부르는 뷰 맛집으로 인정? 인정! 일단 여기 뷰 맛집은 인정입니다. 아니 보세요.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 사진 찍었어요. 이 뷰 맛집에서 탄생한 티라미수의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미수의 주 재료는 크림치즈와 달걀 그리고 커피지만 토핑과 부재료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다는 사실.
오리지널부터 인절미, 블루베리까지 인증샷 부르는 비주얼의 5가지 티라미수가 완성됐습니다. 티라미수 전문점답게 짜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티라미수가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사장님, 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오리지널 티라미수이고요. 녹차, 블루베리, 아몬드, 인절미 이렇게 5가지입니다. 와, 아니 이게 다 티라미수인 거잖아요. 네네. 아니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티라미수는 한 입 딱 떴을 때 네.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커피 향이 번지는 그 티라미수인데 네네. 그럼 이 중에서 그거는 이건가요? 네, 오리지널 티라미수예요. 아, 그렇다면 제가 아까 메뉴판을 쓱 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티라미수만 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디저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티라미수만을 공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태리 요리를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티라미수를 친구들한테 선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티라미수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한 가지만 생각하시는데 토핑만 이렇게 바꿔도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 제가 덕분에 오늘 이곳에서 티라미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맛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벌써 3년째 경주에서 티라미수를 만들고 있는 전문점인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5가지 다채로운 맛에 금세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원래도 티라미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는데 여기 진짜 맛집 인정입니다. 특히나 이 은은한 커피의 향과 부드러운 크림의 맛이 어우러져서 사르르 녹는데 또 위에 토핑까지 더해지니까 상큼한 맛들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떻게 나만 먹어서 어쩌지? 요즘 같은 날씨엔 야외 테라스에서 피크닉 기분을 내봐도 좋겠죠? 초록이 가득한 들판의 풍경 속에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크. 가을 오후의 노곤함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야외에 앉아서 맛있는 티라미수와 커피까지 즐기고 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풍경도 예쁘고 바람도 살랑 불고 입도 즐겁고 눈도 즐거운 맛집 인정입니다. 디저트에 이어 색다른 빵을 맛보러 온 지혜 리포터. 그런데 여기 빵집이 맞나요? 보이는 건 온통 낯선 식료품들. 이번에는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가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요. 근데 빵은 안 보이고 요런 무슨 식료품 같은 걸 파는 가게 같은데 이 식료품 가게 아니에요? 빵이 어딨지? 아, 여기 빵 있네요, 빵. 그렇습니다. 이곳은 매일 직접 구운 빵을 판매하고 있는 리얼 빵집.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겸 상점인데요. 익숙한 듯 낯선 모양의 빵들.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뭔가 이색적인 빵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장님, 이 빵은 무슨 빵인가요? 러시아 빵이에요. 러시아 빵. 어쩐지 좀 우리나라 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러시아 빵은 한국 빵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Отличается тем, что туда не входит сахар, более жестковатый, но внутри он очень мягкий, похож на французский багет. 좀 맛이 궁금한데 제가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봐야 이 맛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겉은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또 쫄깃쫄깃 좀 촉감이 촉촉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나는데요? 다양한 러시아 빵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인기라는 이 빵은 얇은 반죽 위에 소고기, 닭고기, 감자, 양파 등등 맛있는 재료가 듬뿍 들어간다고요. 빵이라고 하지만 구운 만두와 파이의 비주얼을 가진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아, 이거네요, 이거. 경주에 베이커리가 정말 많은데 특별히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약간 요거는 좀 파이 같기도 하고 저거는 세모난 건 약간 스콘 같기도 한데 무슨 빵인지 궁금한데요? 사장님, 이 빵이 어떤 빵인가요? Самса – национальное узбекское блюдо. Но это не просто хлеб. Туда входит начинка,
говядина, лук, говяжий жир. Также можно сделать из курицы, с картошки, с тыквы. 그러면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빵이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제 생각에는 아직 먹어보기 전이지만 약간 만두 같은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아니요, 크로커요. 크로켓! 아, 크로켓 같은 맛이 날 수도 있겠구나. 안에도 꽉 찼고 또 겉에는 바삭바삭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두근두근 큼직한 고기가 듬뿍 들어간 삼사를 드디어 맛볼 시간. 빵이지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요리 같은데요. 고향이 그리운 이들에겐 추억의 맛을, 우리에겐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 빵이라고 해서 향이 좀 강하다든지 입에 좀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 분들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간도 뭔가 입에 딱 맞고 정말 든든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이색적인 디저트와 맛있는 빵까지 한번 먹어보고 나니까 뭔가 저는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색적인 맛으로 한번 기분 전환 해보시면 어떨까요? 달콤한 티라미수부터 든든한 러시아빵 3사까지 눈도 입도 즐거운 맛있는 여행 어떠셨나요? 경주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역사 탐방을 즐길 수 있는 백제 역사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지금 출발합니다. 랜선 역사 탐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외출도 못하시고 나들이가 웬 말이에요. 외식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랜선 역사 탐방. 여러분 오늘은 그대로 계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출발. 1400년 전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백제고도 부여.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숨결이 녹아있는 문화유산을 품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제가 오늘 떠나게 될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학생들이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 백제 세계유산센터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내용의 구성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과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OX 랜선 퀴즈 그리고 역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토크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진행된 랜선 역사 탐방.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백제도읍의 길목에 자리한 능산리 고분군입니다. 여러 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곳에. 예, 7기가 있습니다. 사비백제 때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그래서 이곳 능산리에 왕릉을 조성한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예. 이야,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라면 아무데나 있지 않을 것 같고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예. 바로 저쪽에 이제 사비성이 있어요. 가장 사비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사비로 들어가는 길목에 왕과 왕비의 무덤을 조성한 거죠. 근데 무덤을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도 많이 나왔나요?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금실이라든지 금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아니면 금못, 금박을 핀 못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 문화재를 봐서도 아마도 여기가 왕릉 아닐까라고 추정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을 지나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반도 고대 삼국 중 최초로 축조된 외곽 방어시설 나성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긴 돌벽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성은 사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에 둘은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흙으로 쌓은 토성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지역을 보호해주는 그런 외곽들은 다른 지역에도 많은데 이 나성이 유독 그렇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데
가장 오래된 동아시아에서 역시 그런 오래됐고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그래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문화재네요. 그렇죠. 나성뿐만 아니라 부여에는 더 대단한 것이 또 있습니다. 또요? 예. 그럼 빨리 가볼까요? 가볼까요? 부여 정림사지는 백제 사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인데요. 사비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당시 매우 중요한 사찰로 사비시대 불교 문화의 중심축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게 균형도 있고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잘 보셨고요. 백제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요. 화려하나 불치 그렇다고 사치스럽지 않더라. 이게 백제거든요. 어쨌든 백제 문화는요 조금 소박한, 조금 은은한 그런 문화예요.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시대에 세워진 귀중한 탑으로 석탑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수학여행 때도 많이 와보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에는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1층에 보시면은 저게 이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가 백제를 정복한 것을 나중에 알리기 위한 전승비거든요. 사실은 내면에 다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이 장이 어떻게 됐고 이런 사실들이 쭉 적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백제로 와서는 어떤 치욕의 기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록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파괴되는데 이 탑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마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백제시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부여군 부여읍에 자리한 백제 문화의 보고 부소산에서는 화려했던 사비시대의 왕궁지로 알려진 관북리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북리 유적이 뭐냐? 즉 백제 왕이 살았던 왕궁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그럼 왕궁터예요? 그렇죠. 여기가 왕궁터였어요. 그래서 와. 흔히 왕궁과 배후의 산성을 갖는. 왜냐하면은 최후의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급히 피하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큰 건물터도 나왔고, 그다음에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 과일들을 저장했던 많은 과일들을 저장했던 그런 과일 창고도 나왔고, 그런 몇 가지로 봤을 때 여기가 역시 이제 백제 왕궁터가라고 보는 거죠. 해발 106m의 고도를 가진 부여의 진산 부소산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군창지와 낙화암, 백화정 등의 유적은 물론 굽이쳐 흐르는 백마강의 아름다움까지 지니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부소산을 걷다 보니까 참 경치도 좋고 또 공기도 맑고 좋은데요. 예, 그렇죠. 이곳이 백제 시대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그 왕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좀 쉬었던 그런 후원 역할이었고요. 전시에는요, 평진 왕궁을 버리고 올라와서 피했던 그런 최후의 방어성,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해 보이는 산인데 그때는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곳이네요. 그때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쉬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백제 역사상 부여시대는 백제 문화의 최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삼국문화 중에서도 최고의 예술혼을 피웠다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만큼 화려했던 백제의 모습과 함께 태망의 아픔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백제 시대 백성들이 스스로 물에 뛰어든 건가요? 우리가 흔히 삼천궁녀라고 하는데 그때 삼천은 3,000명이 아니죠? 네, 3,000명 아닙니다. 고대 때 많다,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삼천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삼천궁녀는 3,000명이 아니고 그냥 많은 궁녀다. 백제의 최후를 지킨 한 맺힌 영령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화암. 고요히 흘러가는 백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애환이 느껴집니다. 아니, 이 낙화암에서 그럼 백제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멸망했을 때 이제 이 산성으로 피했거든요. 백제인들이 뭐 궁녀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피해서 도망을 하다 다다른 곳이 마지막 여기거든요. 보시다시피 앞에는 강물이고 곧 저기 쫓아오거든요.
죽음을 다 배든 백제인들이 어차피 저에게 잡혀서 노예처럼 사느니 또는 비참하게 저에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라고 어떤 그 백제의 어떤 그 깨끗함,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백제 역사 유적지고 4곳을 둘러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와, 오늘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보고 또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랜선 역사 탐방,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부여가 간직한 문화유산들을 만나본 시간이었는데요. 랜선으로 즐긴 백제 역사 탐방 즐거우셨나요? 심하고 말고죠. 잠이 안 옵니다. 항상 걱정이죠. 어디 나갈래도 잘 못 나가고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죠. 예.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저한테도 다가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였죠. 하지만 근래 들어서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또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 어느샌가 내 곁으로 다가온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저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과연 시민분들의 상태는 어떤지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강릉. 하지만 올해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은 떨어지고 50여일이라는 긴 장마와 연이어 올라온 태풍 소식까지 평소였다면 말 그대로 성수기, 눈코 뜰 새 없이 여름 대목을 맞았을 바닷가 주변 상가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점심 장사도 신통 차나 보이는데요. 날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을 참 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네. 지금 네. 일단 뭐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수족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님은 좀 안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직 손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확실히 좀 손님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체감하는 이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 정도 대충 줄었을까요? 그 얼마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느끼는 체감상은 거의 하루에 10팀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체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또 선생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네, 많이 힘들고 이 코로나가 언제 저한테도 다가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걱정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밤낮 없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강릉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적 증세 외에도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우울하고 너무 다운돼 있고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네. 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전화 상담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 블루 사실 언론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귀에 못 박혀 듣긴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 코로나 블루가 뭔가요? 코로나 블루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적이고 또 지금 재확산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좀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감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일출 명소이자 핫한 관광지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정동진. 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눈에 띄게 숙박객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용인 189번 확진자가 한동안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던 숙박업계. 하지만 모두가 방심한 탓일까요? 지역 주민이 2차 감염되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지금 이래저래 악재가 겹쳐 긴 한숨만 짙어갑니다.
지금 오면서 보니까 사장님 분위기가 많이 좀 썰렁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투숙객의 어떤 예약 현황 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일단 시작이 됐고 또 근간에 와서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면서 상당히 어려졌다. 또 태풍 장마까지 이어서 상당히 숙박업계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년 대비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든 거예요? 지금 전년 대비를 하면은 한 50% 정도 이렇게 줄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에 사장 입장이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 심하고 말고죠. 잠이 안 옵니다. 사실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숙박업 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어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반년 넘게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들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쉬고 계셨구나, 그늘에서. 예. 원래 이렇게 자주 나와 계세요? 예, 매일 나와 있지 뭐요. 매일 나와 계세요. 여기니까 동네니까 이렇게 앉아 있지. 거리로는 좀 힘들어요. 나타내기가. 이게 뭐 댁에서 그 자녀분들도 뭐 어디 함부로 나가지 말라 뭐 그렇게 당부하시죠? 계속 이제 당부하죠. 어머니 음식점에 가지 마라. 거리에도 조심해라. 항상 걱정이 되죠. 자식들도. 사실 지금 벌써 코로나19가 지금 시작된 게 반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길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네,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요. 어머님도 혹시 정신 건강, 뭐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좀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 안 그래요? 그렇지요. 정신이 자극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항상 걱정이죠. 어디 나갈래도 잘 못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렇거든. 어쩔 수 그리고 회관에도 막 문 닫고 이래놓으니 회관에도 다 닫아가지고 지금 갈 데가 없거든. 어느새 마스크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당연했던 장을 보는 일이 오히려 조심스러운 상황. 안녕하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야, 포도 사셨구나. 네. 예. 자주 이용하세요, 이 마트? 자주 이용 못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씩 나오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도 나오면 또 자꾸 이렇게 사람들 꺼리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 마스크도 써야 되지, 여러 가지로 좀 그냥 그러니까 잘 안 나오게 되죠. 일단 불안하니까. 일단은 불안하니까 어디 가기가 싫은 거죠. 모임 같은 것도 하기 싫고, 혹시라도 이제 그리고 또 멀리 사는 애들도 걱정되고 항상 이제 그렇죠. 네. 자주 오시나요, 마트에? 네, 자주 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좀 그래도 좀 횟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사람이 없을 때 많이 몰릴 때 말고 없을 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없는 시간대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간대도 약간 좀 그러네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불안감과 우울감. 구체적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 코로나 블루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증상을 보면요. 두통이 일단 먼저 옵니다.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면, 불안, 화도 나고 짜증이 나죠. 이런 증상이 이렇게 지속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코로나 블루 증상들 딱 발현이 됐을 때 네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럼? 네, 저희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집중 치료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증상이 발생되는 대상자들은 보건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성껏 연계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코로나 블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유달리 마음이 힘들다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아가야겠습니다. 때 빼고 광내고 기정 리포터 어디 가시나 봐요? 여러분 오랜만에 외출 좀 해보려고요. 우후 라라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째 오늘 나가긴 글렀어. 자, 외출 한번 해볼까? 아, 오랜만에 외출인데 날씨가 왜 이래? 아우, 이 코로나 끝날 듯 안 끝날 듯. 거기에 긴 장마까지. 또 날씨가 좋으면 이거 아우, 이 시국에 나가기도 또 눈치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집 밖을 나갈 수도 그렇다고 아예 안 나갈 수도 없는 오늘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안전하게 이 시국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기정 리포터 뽀글머리 휘날리며 이 시국 꿀팁 방출 대방출 시작합니다. 따사로운 햇살 내리쬐는 초가을 외출하기 딱 좋은 날. 아이고 날씨 덥다. 아 여러분, 이 시국에 어디 가냐고요?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라도 일은 하러 가야죠. 저 그럼 일하러 갈게요.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마스크. 또 마스크 가지러 갑니다. 어떡해. 어째 공기가 맑다 싶더라니 마스크를 까먹고 외출에 나섰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 마스크 꼼꼼히 착용하고 다시 출발. 기정씨. 예? 열 체크하고 가셔야죠. 그때. 제가 깜빡했네요. 자, 열 체크. 네, 정상입니다. 내 회사는 내가 지킨다. 꼼꼼한 출입 기록과 체온 측정은 필수. 36.5도 건강한 체온 오케이. 발열 체크도 통과했겠다. 가벼운 발걸음을 출근해 보는데. 막 기정씨. 왜 이렇게 늦었어? 이 사람이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과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 왜 마스크를 안 쓰고 공격하시냐고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손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거. 어이, 뽀글이. 나 때는 말이야. 왕년에는 말이야. 세월이 많이 좋아졌어. 나는 마스크 꼈어 안 꼈어? 마스크를 제대로 껴란 말이야. 부장님. 이게 마스크를 제대로 쓴 거죠. 그건 턱스크죠, 턱스크. 입만 가리는 코스크 안 돼요, 안 돼. 턱에 걸고 다니는 턱스크도 안 돼요, 안 돼. 기침할 때도 마스크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턱스크, 턱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이 몸이나 목에 묻은 바이러스가 그냥 얼굴로 가기 때문에 더 안 좋대요. 안 쓸 때는 이렇게 팔에 이렇게 쏙 끼워서 이렇게 팔꿈치에 싹 걸어 놓으면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럼 전 일하러 갈게요. 잠깐만. 물론 마스크 끼고요. 완벽하게 제대로 코까지. 뽀글이 사회생활 모두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라지만 어쩔 수 없는 외출을 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라면 안심이겠죠? 매일 보는 사이라도 마스크 에티켓은 지키자고요. 짠! KF94, KF80, 덴탈 마스크에 일회용 마스크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의 유일한 백신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예방이 유일한 백신인 거죠. 열일한 당신 쉬어라. 도란도란 동료들과 여럿이 모여 떠드는 즐거운 수다도 좋지만 혼자 걸어보며 머릿속에 식힐 수 있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은 어떠세요? 집이다 집. 여러분, 직장인이 가장 좋아하는 두 글자, 월급 그리고 퇴근이죠.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이렇게 갑갑했는데 마스크 벗고 이제 손 씻고 와야죠. 손. 깨끗한 몸가짐으로 맞이하는 집콕 생활. 미뤄뒀던 청소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밀렸던 드라마까지 정주행 완료. 밖에 나가지 않아도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 집에서 다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워만 있을 수는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가볍게 할 수 있는 전신 운동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홈 트레이너 운동 뽀글이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운동 효과 끝판왕. 어깨 근육이 아닌 코어 근육에 힘을 주는 플랭크 동작 실시. 여러분, 날씬한 몸매, 튼튼한 하체를 원하신다면 기정이와 함께 지금부터 스쿼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스쿼트를 할 때에는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벅지 뒤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요즘은 운동도 온택트가 대세 아니겠어요? 온라인을 통한 홈트레이닝은 물론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도 쉽게 배워볼 수 있다고 하니 간단한 운동으로 활기를 일깨우고 건강을 되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나름 집들이 책이죠. 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괜히 우울하고 이렇게 막 눈물도 나고요. 저 어떡해요? 예? 저 어떡해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저 어떡해요? 저 어떡하냐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예? 안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가족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 회복과 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 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실제로 코로나에 관해서도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속되는 사회적 단절이나 또 개인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화 상담이나 화상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 거주하시는 시군구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번호 1577-9337 이용하시면 가까운 지역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처음 겪어보는 사회적 재난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마스크 쓰기와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답답하시고 많은 피로감을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힘내보자고요. 꼼꼼히 마스크 쓰는 방법부터 집콕 생활을 보다 알차게 즐기는 방법, 힘들 때는 다른 이들의 어깨에 기대는 법까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끝나면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고요. 날씨 좋으면 만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요. 이 답답한 마음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고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되찾을 그날까지 모두 힘내요. 전 다시 집콕! 과자 넘어가야겠다. 와우,